안녕하세요. 코인브리핑입니다.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그 자료들을 가지고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. 복잡한 암호화폐 시장, 특히 ETF 개발 현황이랑 주요 지표들 이런 것들 중심으로요. 비트코인,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이후에 확실히 이 ETF 자금 흐름, 이게 진짜 중요한 지표가 됐죠. 그래서 오늘 목표는 이 자료들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통찰을 같이 찾아보는 겁니다. 네, 맞아요. 시장이 워낙 뭐랄까 빠르게 변하니까요. 그냥 헤드라인만 봐서는 좀 부족하죠. 그 보내주신 분석 자료 중에 하나가 되게 흥미로운 예측을 하던데요. 앞으로 한 3년 아니면 5년 그 정도 안에 우리가 뭐 주식시장에서 S&P 500 지수 펀드 투자하듯이 암호화폐도 그런 지수 ETF가 나와서 일반 투자자들이 훨씬 더 쉽게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거다. 뭐 이런 이야기였어요. 그 ETF 이야기, 그것부터 좀 더 파고 들어가 보죠. 그 블룸버그 기사도 있었잖아요. 거기 보면 솔라나 현물 ETF? 이게 XRP ETF보다 먼저 승인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눈에 띄더라고요. 승인 시점 예상도 되게 구체적이었어요. 뭐 몇 주 안 빠르면 아니면 늦어도 7월 중순 이 정도. 네.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봐야 할 게 그레이스케일이 신청한 디지털 라지캡 펀드? GDLC 있잖아요. 이걸 ETF로 전환하겠다는 건데 이게 비트코인, 이더리움, XRP, 솔라나, 카르다노 이렇게 5개 코인을 묶은 거거든요. 근데 그 ETF 스토어 네이트 제라시 대표 분석을 보면 오히려 이 묶음형 상품이 개별 솔라나 ETF보다 먼저 승인될 수도 있다. 이런 분석이 나와요. 아무래도 여러 자산에 분산되니까 SEC 입장에서도 뭐랄까 승인 부담이 좀 덜하지 않겠냐? 이런 논리죠. 그리고 되게 흥미로운 게 이 5개 코인이 예전에 그 트럼프 행정부 때 언급됐던 미국 비축 가능 코인 목록이랑 똑같다는 거예요. 자료에서도 그 점을 딱 짚었더라고요. 아, 그렇군요. 그러면 결국 블랙록 같은 진짜 큰 운용사들이 알트코인 ETF 시장 들어오는 건 그냥 시간 문제고 결국은 그들이 시장을 장악할 거다. 뭐 이런 예측도 일리가 있겠네요. 보내주신 분석 중에는 그레이스케일이 최초 타이틀은 가져갈지 몰라도 결국 자금력은 블랙록이니까 블랙록도 주도할 거다. 이런 시각도 있었고요. 네, 그렇죠. 그 분석은 확실히 기관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거라는 큰 그림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. 근데 또 다른 관점도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. 예를 들면 뭐 그레이스케일이 기존에 갖고 있던 고객 기반이나 먼저 시장에 진입한 효과 이런 게 생각보다 강할 수도 있고요. 또 다른 자료 보니까 현재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을 실제로 보유한 기업이 한 120곳?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통계도 있더라고요. 미국 월시 5천 지수 기업 수가 5천 개인데 그거랑 비교하면 진짜 기관 참여는 아직 완전 초기 단계구나 싶죠. 기관 참여가 아직 그 정도면 개인 투자자들 분위기는 지금 어떤가요? 보내주신 데이터들 보니까 현재 상황이 좀 더 명확해지는데 김치 프리미엄은 거의 0%에 가깝고 코인베이스 앱 다운로드 순위요? 미국에서 372위래요. 네, 372위. 예전에 2017년, 2021년 그때 강세장 정점 부근에서는 막 1위 찍고 그랬잖아요. 맞아요. 완전 다르죠. 그거랑 비교하면 정말 개인 투자자들 관심은 확실히 좀 식어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. 네, 이 개인 투자 심리랑 같이 봐야 할 지표가 바로 그 ISM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인데요. 이게 기본적으로 50 넘으면 확장, 미치면 위축인데 지금 50 미친 상태가 벌써 2년 반 이상 계속되고 있어요. 특히 그 공유해 주신 분석 보면 알트코인 시장이 진짜 제대로 된 랠리를 하려면 이 PMI 지수가 최소 60은 넘어야 한다. 이게 중요한 조건이라는 주장이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렇게 개인들 관심도 낮고 PMI도 부진하고 이걸 종합해 보면 어쩌면 약간 규제 불확실성이나 뭐 무역 갈등 같은 거시경제 불안 요소를 이용해서 누군가가 일부러 알트코인 가격을 좀 누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자료에 있었죠. 현재 지표는 좀 그런데 장기 전망은 또 되게 대담하더라고요. 5년에서 10년 뒤에 비트코인 가격이 10억에서 15억 원, 이더리움은 5천만 원에서 1억 원, 솔라나는 500만에서 1천만 원 이렇게 갈 수 있다고요. 네, 그 근거가 재밌어요. 전 세계에 있는 그 많은 자산들, 뭐 채권이나 화폐 같은 것들 있잖아요. 그걸 암호화폐 시장이 일부라도 담으려면 시가총액 자체가 지금보다 훨씬 어마어마하게 커져야 한다는 논리죠. 그렇죠. 시총 규모 자체가 달라져야 한다는 거군요. 그리고 또 하나, 미중 무역 갈등 같은 것 때문에 실물 경제가 좀 안 좋아지면 오히려 디지털 자산이나 메타버스 NFT 이쪽 디지털 경제가 더 빠르게 성장할 수도 있다. 이런 관점도 있었고요.
네. 장기적으로는 밝게 보지만 그 과정은 절대 순탄치 않을 거라는 거. 특히 알테코인은요, 그 자료들에서도 계속 강조하는 게 변동성이에요. 진짜 반토막은 기본이다, 이런 마음가짐이 필요할 수도 있고, 때로는 너무 확실해 보이니까 남들보다 먼저 들어가서 소위 물릴 각오를 해야 할 수도 있다, 이런 조언도 있었죠. 물릴 각오라 쉽지 않은데요. 그렇죠. 그래서 중요한 건 언제 파느냐인데 이걸 뭐 특정 날짜나 누구 말만 듣고 정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지표들. 예를 들면 아까 말한 PMI 60 돌파라던가 아니면 코인베이스 앱 순위가 다시 최고점을 찍는다거나 김치 프리미엄이 막 급등한다거나 이런 신호들을 봐야 한다는 거죠. 그 인용구도 있었잖아요. 앞으로 5달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다. 이게 뭐랄까, 앞으로 몇 달 동안 시장 변동성이 엄청 클 텐데 그게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걸 암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. 5달. 의미심장하네요. 심지어는 뭐 전쟁 같은 진짜 극단적인 공포 상황이 오면 오히려 더 사야 한다, 이런 공격적인 전략까지 언급돼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냉정하게 현실을 보면서도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거, 그 균형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저희가 함께 본 자료들 핵심 내용을 좀 정리해보면 일단 솔라나나 GDRDC 같은 ETF 개발 동향, 이거 계속 주목해야 하고요. 현재 지표로는 개인 투자자 관심은 낮지만 기관들은 조용히 뭔가 움직이는 것 같다는 점, 그리고 특히 알트코인 투자는 진짜 높은 변동성, 이걸 꼭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것, 이 정도겠네요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이 모든 분석을 바탕으로 당신에게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. 만약에 정말 그 자료들 분석처럼 기관 투자자들이 ETF 승인 같은 큰 이벤트를 앞두고 일부러 가격을 누르면서 조용히 매집하고 있는 게 맞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당신은 어떤 전략을 세우시겠습니까?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실물 경제가 좀 주춤을 때 디지털 경제가 성장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암호화폐의 장기적인 가치를 그냥 투기 수단 이걸 넘어서 미래 경제의 어떤 중요한 축으로 다시 평가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?